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겁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시피 한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이건 검찰이건 경찰이건 모두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울타리에 갇힌 형국입니다. 정의, 평등, 공평은 이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망가뜨리다 못해 근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벌린 그 입을 통해서는 개혁을 내뱉습니다. 법도 법치도 헌법까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 나라 큰일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을 듯 그야말로 나라는 개판 3분절입니다. 아직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안 끌려가본 사람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몇 번 불려가보고 체포당해보고 탄압당해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의문의 투표용지를 건넨 공익제보자 우리 이종원 씨가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선거 의심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 건넨 공익제보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이자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보지 않고 일명 절도범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기소가 돼서 재판에까지 넘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담당 검사와 영장 전담판사,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판사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재판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부당한 불의를 제보하는 공익제보 기능의 목적을 훼손하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즉 제보자나 민경욱 전 의원은 공익제보자로 보았던 것이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절도범 같은 야간 방실 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야간 방실 침입 절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공익제보자가 뭡니까? 말은 하도 많이 들었지만 이걸 그대로 풀이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가 우선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종원 씨가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그 과정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원 씨는 이번 4.15 총선에서 참관인으로 개표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종원 씨는 당시 개표장에서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나와서 선관위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갑자기 경찰 출입을 막고 사태를 넘기려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이 씨는 그 후 여분의 투표용지 6장을 다른 참관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의 대상자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당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던 국회의원 신분이던 민경욱 의원에게 부정선거에 전거하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의 투표용지를 건넨 이종원 씨는 이후 민경욱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도둑질입니까? 절도입니까? 세상에 어느 도둑이, 어느 절도범이 습득한 물건을 세상 다 보는 언론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밝히겠습니까? 이런 도둑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걸 보자마자 검찰에 이를 수사 의뢰했고, 선관위와 기레기 언론들이 하나같이 이것을 투표용지 탈취 사건으로 여론을 호도합니다. 바로 기레기 언론들이 쏟아낸 단어, 탈취라는 단어를 붙여서 공익제보자를 한순간에 도둑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생생한데 만약 이종원 씨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선관위는 투표지가 분실됐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경욱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 구리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민경욱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뒤에야 분실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혔을 이 진실이 이종원 씨와 민경욱 의원이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밝혀진 것인데, 어떻게 이종원 씨가 절도범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종원 씨가 구속이 돼서 재판에까지 넘겨져야 합니까? 검찰이 아무리 구속을 하고 싶어도 먼저 정부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더 큰 책임인 만큼 반대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하고, 왜 자녀 투표 용지가 사라지게 되었는지는 또 누가 거기다가 자녀 투표를 집어넣고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서 방치를 했는지 이런 사실부터 먼저 밝혀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야 될 앞뒤가 아닙니까? 저는 선관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선관위는 나는 저렇게 고소고발을 통해서 감옥까지 보내놓고 저거들이 한 실수들, 저거들이 한 짓, 여기에 대해서는 툭하면 모조리 실수다, 오기다, 몰랐다, 모른다,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기레기 언론들의 등을 올라타고 말입니다. 저거들은 전신만신 실수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탈취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당시 선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실수할 것을 실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왜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개판으로 관리하는데 자녀 투표용지를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채 구리시 체육관 내 체력 단련실에 보관한 게 이게 실수입니까? 이거를 실수로 보는 선관위가 제정신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수백 가지 부정선거, 이 증거들 모두 선관위가 실수로 보라는 겁니까?
참나 환장하겠네. 선관위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몽둥이로 기싸대기 막 날려버리고 그래 이거 실수다 나도. 참. 이번에 4.15 부정선거 이거 민주당 180석 딴 거 이것도 실수야? 실수도 실수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지난 21일 충남 공주부여 청량지역구에 사전투표용지 한 장이 경기도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는데 이때도 선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땡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모른다면서 배짜라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중앙일보가 보도했고 제시된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1년 번호가 담긴 것까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뜩이나 이번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지역 즉 통합당 전진석 후보 투표지가 왜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물상에서 나오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모른답니다. 그것도 선관위도 아니고 공명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시민들이 지난 4일 오후 2시경 중앙 선관위에서 빠져나온 트럭을 따라가서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물상에서 그 트럭에서 내려오는 폐지 중에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 속에서 발견한 것인데 그럼 이 사람도 결국은 투표용지를 탈취한 겁니까? 아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쓰레기차를 쫓아가서 발견한 건데 선관위가 뭘 모른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해야 고개를 끄덕일 거 아닙니까? 이 투표용지 하단에는 분명히 QR코드가 있었고 하단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 속에는 김준호라는 이름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김준호라는 인물이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이런 답변을 했고 부여군 선관위는 그런 걸 알지 못하면 노코멘트라고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오죽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상임위원 김준호를 왜 모르다 라면서 내가 누군지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이 글에 김준호 중앙선관위 사무관이 SBS와 가진 인터뷰 영상의 캡처본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2017년 태극기 집회 4일을 보던 저를 주체자로 몰아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감옥에 쳐넣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이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세상이 다 아는데 한사코 저도 정인들도 실제 주체자들까지도 손상되는 주체자가 아니라 사회자였다고 하는데도 진실은 뒷전이고 감옥에 잡아넣어서 1년 7일간이나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안된지 내보내줄 때는 주관자라는 얼토당토한 이름을 갖다 붙이고 결국에는 공범적 증거를 아무도 찾지 못하니까 암묵적 동조관계라는 걸 갖다 붙여서 공범으로 몰았습니다. 너희들은 안 봐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예단건대 아마 이종원 씨도 이런 수법으로 끝까지 투표지를 탈취한 절도범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이종원 씨 변호인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저를 잡아 넣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익 제보자를 구속한 것도 억울한데 검찰은 이 씨에게 야간 방실 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야간 방실 침입 절도. 이야, 처음 들어본데 찾아봤더니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비슷한 죄라고 합니다. 나라가 미쳐도 곱게 미치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외쳤는데
바로 이런 꼬라지가 우리 우파에게 4년째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손상대 이종원의 일이지만 내일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죽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요, 이놈의 법원이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야간에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다 만들어줬습니다. 야간 철거 명령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라가 완전히 시시빨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원 씨가 구속돼서 재판으로 넘겨져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익제보자로서 포상금을 줘야 할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종원 씨를 선거법 위반은 물론이고 야간 방십, 침입 절도 혐의까지 갖다 붙여서 구속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긴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검찰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도려내는 검찰개혁을 해야지, 되도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니 검찰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검찰이 국민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김태우, 신재민 씨의 양심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 5월 감사원의 이문호 감사관이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보고의 내용을 신문에 밝혔다고 해서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법관이 있었길래 이문호 감사관은 6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5월 1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선관위와 검찰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종원 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여러분들께서도 정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외칩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당장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